국민들에게 뭘 하는 척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쇼로 만나서 소주잔 기울이고 밥 먹는 게 뭐 그리 대수겠습니까? 밥 먹고 술 먹는 것도 좋은데 그거보다는 우리 국민들의 삶에 관한 민생에 관한 정책 대화를 공개적으로 해봅시다. 밥 먹고 술 먹는 거는 친구분들하고 하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정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 나라 살림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국민의 삶을 어떻게 더 보듬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당장이라도 방식을 개의치 않고 언제든지 대화하겠습니다. 서로 간에 멀리를 본 게 아니라 아주 가까운 친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당당하게 어느 정책이 국민을 위한 것이고 나라를 위한 것인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카메라 앞에 대놓고 회담하는 경우가 전 세계에 어디 있습니까? 회담은 회담인 거고요. 네, 정치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정미경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양문석 공공미디어연구소 이사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이재명 민주당 대표 TV 토론 합의됐습니다. 양당 간 현안에 대한 인식차가 크지만 대화 타협의 물꼬는 튼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정미경 전 최고위원님, 이번 양당 대표의 정책 토론 합의 배경을 어떻게 보세요? 아니 일단 이제 지난번에 김기현 대표께서 식사 한번 하자 그랬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거부하시고 뭐 정책 토론하자 이러시니까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쪽에서 김기현 대표가 다시 그럼 우리 하자 TV 토론 정책 토론하자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안 받을 수가 이번에는 없잖아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이루어졌는데 제가 볼 때는 정책 토론 잘 될까요? 네. 쟁점 현안에 대한 인식차는 분명히 있습니다. 뭐 주제에 관련해서도 이견이 있을 텐데 양문석 이사장은 어떻게 보세요? 어쨌든 양당 대표 토론 이게 뭐 정치가 사라진 마당에 뭔가 좀 한 발짝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국민들의 기대가 있는데 순조롭게 될까요? 뭐 순조롭게 되든지 안 되든지 네. 한 발짝 나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충분히 의미가 있는 그 상호간의 결단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상을 해봤었을 때 하청업자 사장하고 그 원청 사장이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재명 대표는 스스로 바로 결정을 현장에서 할 수 있고 그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위치에 있고 그리고 김기현 대표는 사실상 하청업자의 사장처럼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위치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대표인데 당대표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네. 국민당 최고위원회 보궐선거에 있어서 아무도 들어오지 않는 이유, 후보로 신청하지 않는 이유가 다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의 어중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아무도 지금 공모를 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 이런 상황이 현재 국힘당의 현실이라고 보면 아무리 당내 대표라 하더라도 사실상 많은 국민들이 꼭두각시 아니냐라는 그 의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그러한 의심을 갖다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하청업체 사장과 그다음에 원청 사장이 만났었을 때 제대로 된 의미 있는 생산적인 결론이 나오겠냐. 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의구심이 있습니다. 네, 반론을 네네. 제기할 수밖에 없는데 저렇게 말씀을 하시면 여기서도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네. 아니 지금 이재명 대표는 사실 대표라고 하지만 공당의 대표가 피의자로 지금 수사받고 있고 재판도 받고 있어요. 피고인이에요. 그러면 피의자 피고인의 신분이 있는 당대표인데 본인들은 당대표라고 하지만 국민들께서 당대표로 인식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하고 지금 그래도 대면해서 토론하자고 하는데 거의 다 되고 무슨 하청업체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닐까요? 네. 똑같이 이야기를 좀 해드려야 되죠. 다음 주제로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논의할 내용이 많습니다. 김준필 국회의장 제안으로 조율 중이던 윤 대통령 여야 원내대표 이 상임위원장 회동은 무산이 됐잖아요. 정미경 전 최고위원께서 보시기에 이번 그러면 정책 토론을 계기로 이게 다시 또 추진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까? 원래 이제 그 정치는 수사와 똑같이 움직이는 살아있는 생물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하나가 막히면 또 그 다음이 또 이렇게 길을 여는 또 수단이 또 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번에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무슨 정책 토론이 될까 가능할까 솔직히 그렇게 회의적으로 보고 있지만 네. 일단 만나서 서로 얼굴을 대면한다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그 일보 진전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그게 또 물꼬가 트일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뭐 기대해 볼 수는 있습니다. 네. 코인 논란 얘기해 보겠습니다. 양문석 이사장님, 네. 김남국 의원이 지금 두문 불출한 지 보름이 다 돼갔는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지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옵니다.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이 질문을 좀 분석할 수 있는데 네. 첫 번째 김남국 의원이 계속해서 억울함을 호소했었어요. 그죠? 그런데 억울함의 호소에 대한 기사들이 거의 없었어요. 오히려 더 의혹을 증폭시키고 그다음에 태도의 문제를 시비를 걸었단 말이에요. 네. 잘못했다 하지 않고 계속 변명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집중적으로 거의 무비판적으로 창의적으로 공격을 해왔던 게 김남국 코인 사건의 지난 20일의 그 경과입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김남국 의원 입장에서 또 나오면 또 긁어서 부수를 만드는 그러한 행태들을 할 이유가 지금 없다고 보는 거죠. 네. 이제 이런 측면들을 하나를 이제 체크해야 되고 이제 두 번째 비교를 좀 해보면 고발 사주 사건에 있어서 김웅 의원이 집중적인 타격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그 상황에서 김웅 의원이 언론 밖으로 사라져요. 근데 왜 그는 그 사건이 터졌을 때는 왜 등장하지 않냐, 나와서 직접적으로 억울함을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유독히 김남국에 한해서 이 부분이 이슈가 되는 게 또 이해할 수 없는 문제 제기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예. 지난번 안민석 의원이죠. 예. 통화 이후 얘기는 조만간 나와서 뭐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처럼 네. 하던데 좀 지켜봐야겠네요. 네. 국민의힘에서는 숨바꼭질로 국민을 우롱하는 김남국 의원의 제명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어떤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죠? 그 국회의원은 정치인입니다. 국민들이 뽑아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가장 핵심적인 거는 국회에서 일을 잘해라 일단. 법안 심사 잘해라. 상임위 활동 잘해라. 근데 그 주요 상임위 활동에서 그런 걸 안 하고 지금 코인 뭐 거래하고 막 이랬잖아요. 그거 자체로 국민 배신과 국민 배반 행위라고 저는 봐요. 네. 그러면 수사는 수사대로 가겠지만 그렇지만 뭐냐면 국민에 대해서 그렇게 그 신뢰를 저버린 행위 자체는 적어도 양심이 있다면 예? 염치가 있다면 네. 당연히 자진 사퇴해야 합니다. 근데 지금 자진 사퇴 안 하고 자맹을 해버리잖아요. 나타나지도 않고. 그럼 뭐냐? 민주당이 공당이라면 적어도 상식과 염치를 아는 공당이라면 기본적으로 제명 절차 빨리 밟아서 제명시켜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뭐 변명 아닌 변명을 한다. 뭐 변명한다고 한다. 아니 기자들 전부 다 모아놓고 기자회견 하시라니까요. 그거는 피하면서 자기 혼자 말하고 싶은 것만 띡띡 말했지만 나중에 다 그게 사실관계에 맞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걸 피하고 있으니까 왜 피하냐고 얘기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 다른 얘기 하시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는 김웅 의원의 경우에도 그 당시 말했습니다. 국민들께 다 나와서 기자회견하고 그 사실대로 말씀드려야 된다고. 그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네. 빨리 나와서 국민들 앞에 그러니까 기자회견 자청하셔서 기자들 질문에 답변하시면 돼요. 예. 그러면 다 끝나는데 왜 자꾸 숨고 자맹하고 이럽니까? 그래서 자기 혼자 지금 증거 자료 만들면서 수집하면서 수사에 대비한다? 이거는 염치 없는 행동이죠. 네. 지금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김남국 의원 코인 논란 이후 민주당의 쇄신 목소리가 네. 나오잖아요. 혁신기구 출범 얘기도 나오던데 네네. 민주당에 지금 필요한 건 무엇이라고 보세요? 민주당에 필요한 부분은 1차적으로 네. 민주당의 독자적인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데 대부분이 윤석열 정권의 그 실정과 무능행이 워낙 많으니까 민주당이 다 반응들이만 나오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의 독자적인 메시지가 나올 때가 됐다라는 부분이면 민주당 스스로가 쇄신하고 혁신하는 과정들, 그리고 민주당이 당헌이 주인이고 당헌이 주인이면 당헌이 주인만큼의 권한을 당원들에게 부여하는 이러한 모습으로서의 변화들이 이제 나와야 된다.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모든 당권은
당원들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당원들로부터 나오는데 당원들에 대한 그 기본적인 권리들을 제대로 그 보장해 주지 않고 말로만 정치적 슬로건으로만 당원으로부터 모든 권력이 나온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러면 이제 그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제도적 변화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네. 그 제도적 변화들의 대표적인 게 뭐 대연 제도나 그다음에 중앙위원회의 그 과도한 권한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다 제거하면서 실질적으로 당원들이 당론을 결정할 수 있는 이러한 그 당내 개혁과 쇄신안들이 나와야 되지 않겠냐 이제 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정미경 전 최고위원님, 비명계에서는 강성 팬덤과 절연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여권은 지금 극우 성향 지지자들과의 관계 설정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이제 보통 정당의 경우에 되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네. 왜냐하면 보통 강성 팬덤을 가지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적극적인 지지자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폭력적으로 느껴지는 정도의 비판적인 행위라면, 그러니까 범죄 행위도 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거라면 사실 그거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건 정당한 그 정당 활동이라고 볼 수, 당원들의 활동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네. 지금 민주당에서 그 강성 팬덤, 소위 말하는 개딸들과의 절연을 지금 요구하는 건 결과적으로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범죄 행위로 느껴진다고 생각하면 그건 아닌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자성을 요구하는 거라고 보고요. 그건 국민의힘도 마찬가지 아닐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양문석 박사님, 민주당의 그 내분 수습 카드로 네. 최신 의원총회에서 제안된 혁신기구가 부각됐는데요. 네. 근데 현재 혁신기구 뭐 만드는 것 관련해서도 친명 비명이 여러 사안에 충돌하고 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예. 실제 당내 격한 견해차가 있습니까? 제가 듣고 보는 부분에서는 견해차가 없어요. 네. 맨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이원우, 김종민, 이상민, 조응천 뭐 이런 사람들, 전해철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혁신기구면 혁신기구, 사법리스크면 사법리스크, 그다음에 팬덤이면 팬덤. 그 한 5명에서 7명이 끊임없이 나와가지고 그 당내에서 큰 분란이 있는 것처럼 국민들의 시각을 호도하는 행태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거다. 네. 계속 있었던 것이고 계속 있을 것이라는 부분이고 현재 쟁점은 혁신기구에 정권을 주느냐 마느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혁신기구에 정권을 주면 뭐하러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지도부를 뽑습니까? 네. 그게 상식 아닌가요? 지도부에서 혁신기구에 정권을 주겠다 안 주겠다를 판단하는 부분이지 그들을 향해서 정권을 주면 좋은 지도부고 안 주면 나쁜 지도부인 것처럼 조롱하는 일부 민주당 당내 인사들의 그 태도들을 보면서 전당대회에서 선거로 뽑힌 지도부 자체를 부정하는 이 발언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는 부분을 내서 우리는 상당히 경악스럽습니다. 네. 또 하나 과제가 있잖아요. 네.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네.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접수가 됐는데 네. 두 의원들은 지금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민주당은 이게 방탄 프레임이라는 부담이 있을 텐데 네. 이것도 지금은 결집해야 할 때다 아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견해 차이가 있던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뭐 특별히 정치적 의미를 저는 크게 둘 필요가 없어요. 말 네. 그대로 체포영장 보고 그 국회의원들이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현재 언론에 보도된 내용과 자유투표하기로 했죠. 그렇죠. 네. 예, 현재 언론에 보도된 내용과 그다음에 윤관석, 이성만 의원이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각각의 충돌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느 쪽이 더 설득력이 있는지는 체포영장을 보면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이 결집의 여부하고 상관없습니다. 돈봉투 문제는 현실적으로 그 규모가 비록 작고 간행적이라 할지라도 국민들 눈에 아주 나쁘게 보인 사건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이 돈봉투 사건으로 민주당은 어떤 교훈을 받고 어떤 쇄신을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옳고 그름에 대한 부분 그리고 부결과 찬성에 대한 부분들은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보고 판단하는 게 네. 너무 상식적이고 일반적이죠.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국민의힘 입장은 어떤가요? 일단은 그 핸드폰에 녹음된 네. 그 육성이 이미 국민들께 다 전달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민주당 돈봉투 사건은 이미 국민들이 너무 많이 알고 계세요.
그러면 민주당이 혁신을 입으로 말할 게 아니고 보여줘야 되는데 아니 뭐 탈당을 했다고 해서 그걸 탈당이라고 보지도 않아요. 그냥 꼼수 탈당이고 언제든 다시 돌아오겠지, 돌아오려고 하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번에 민주당이 이거를 동의를 안 한다? 저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그냥 민주당은 계속 무너지는 그런 과정 속으로 더 추락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드릴 말씀이 없는 거고요. 네. 설사 이제 동의를 했을 경우에는 그게 상식에 맞는 거죠, 사실은. 네. 일단 그 법원에 가서 심사 받을 수 있도록은 본인들이 민주당이 하게 만들어야지 지금 다수당이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또 하나의 또 얘기들이 나오기는 하겠죠. 이재명 대표 때는 방탄해주고 또 전직 전 소속 민주당 소속 의원들한테는 방탄해주지 않았구나. 뭐 이런 얘기는 나올 수 있지만 네. 제가 볼 때는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 문제 사건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거기에 집중하면 당연히 저는 민주당이 동의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뭐 그런 이야기를 우리 이제 정미경 최고나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지 기본적으로 현재의 상식적이고 자유로운 투표를 계속해서 우리가 이야기해 왔기 때문에 방탄하는데 도대체 뭐가 방탄이었고 그 다음에 그 기성전 방탄 이런 이야기를 하는 습관성 이 문맥에 따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우리 당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국민의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태영호 의원 후임으로 새로 뽑을 여당 최고위원 보궐선거가 어떻게 진행될까요? 지금 뭐 단수 얘기 나오고 치열한 경선 얘기 나오고 아니면 지도부에서 정리를 해주게 되나요? 보통 이제 이 보궐선거 있잖아요. 네. 이 최고위원에 대한 보궐선거는 지난번 전당대회처럼 전 당원이 투표하는 게 아니에요. 네. 말하자면 그 전국위원회라고 해서 핵심 당원들이 이제 투표를 해서 뽑는 그런 보궐선거이기 때문에요. 보통은 그냥 그 당 대표가 아마 물속에서 정리해서 지명하시는 분이 되지 않을까. 네. 네,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네. 예, 이제 뭐 후보 등록이 지금 없잖아요. 네. 후보 등록이 안 된 상태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윤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지금 아무도 모르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후보 등록하기 상당히 힘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준석 날라갔죠. 유승민 날라갔죠. 그다음에 나경원 날라갔죠. 안철수 날라갔죠. 그러면서 지금 감히 대통령실로부터 어떠한 사인을 못 받고 후보 등록을 한다라는 게 어려운 상황이 지금 근데 국힘당 지난번 상황이에요. 지도부가 친윤 일색이었다 이런 비판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 점을 감안하지 않을까요? 근데 뭐 일반적인 상식적인 정치 고민들은 그런 것들을 감안할 가능성이 있다고 이제 보는데 네. 그동안의 국민당 전당대회의 기본적인 흐름들을 보면 새로운 강자가 나타나고 대통령의 낙점을 받지 않은 자들은 대통령실에서 찍어내는 네. 이러한 황당한 이 탄핵 사유를 계속해서 발생시켜 왔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큰 기대는 할 게 없다. 네. 저렇게 각종 설화로 당원권 정지 1년의 징계를 받은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 안철수 의원 설전을 벌였어요. 예. 안철수 의원이 김 최고위원의 행보를 당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자 김 최고위원이 사례에 맞지 않다라고 맞받아쳤는데 논란의 핵심은 뭐라고 보십니까? 자, 안철수 의원은 김재원 최고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물었거든요. 네. 그런데 김재원 최고는 사법적 책임으로 답을 했단 말이에요. 즉 정치적인 징계를 받았으면 좀 자중해라. 당신이 지금 나와가지고 이 말 저 말 할 때가 아니잖냐라고 이제 던졌더니 김재원 최고는 당원권 정지 1년은 피석 선거권이었고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 최고위원으로서의 참여가 안 되고 하는 법적인 측면을 가지고 받았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뭐 누가 맞다 누가 틀리다 할 수 없어요.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는 것도 맞고 그다음에 법적 책임을 넘어서 과도하게 정치적 책임을 지라고 요구하는 것도 사리에 맞지 않아요. 두 사람이 이 이야기를 치고받았던 결정적인 이유는 말 그대로 자신들의 존재감들이 계속해서 언론에서 사라져가고 있고 어제로의 등록이 안 되기 때문에 자신의 존재감들을 각각 한 번 더 부각시키기 위한 정치적 액션이었다 이렇게 네. 평가하면 되겠습니다. 정미경 전 최고위원님, 5박 6일간의 일본 방문 일정을 마치고 돌아온 후쿠시마 시찰단 이른 시일 안에 종합평가를 내놓겠다고 했지만 이게 뭐 추가 자료 분석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같은 당의 이준석 대표는 왜 시찰단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있느냐 이런 지적을 했던데요. 어떻게 보세요?
그 시찰단은 저희 그 말하자면 연구원이나 학자일 가능성이 되게 높아 보여요. 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대한민국의 원전 기술은 거의 세계 최고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종사하시는 여러 연구원들도 제가 볼 때는 그 전문가 수준, 최고의 전문가 수준이 아닐까.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만약에 명단이 이제 노출이 됐을 경우에 또 얼마나 많은 시달림을 받겠습니까? 지금 민주당이 그 개딸들로부터 막 그 청년 정치인들이 지금 당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혹시라도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이게 정치적으로 이용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하지 않는가. 이건 제 추측입니다. 그냥 네. 개인적인 그런 생각이 된 거고요. 그러니까 일단 아마 결과가 나오면 그 나왔을 때는 어느 순간에는 아마 그 명단이 공개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건 과정의 문제고요. 그리고 제가 좀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시찰단의 행위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일본을 압박하는 행위이죠. 제대로 그 오염수 관리해라. 네. 근데 그게 지금 민주당 쪽에서 나오는 그 얘기들을 들어보면 사실은 일본이 만약에 그 관리 안 하고 아이 뭐 마음대로 해라. 나는 그냥 다 버릴 거야. 아니면 몰래 버리거나. 그러면 그건 누가 막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정도까지 우리가 관리를 하고 압박을 가하는 이 행위는 굉장히 우리로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네. 최선의 일이 아닌가 저는 또 그렇게 현실적인 얘기를 해봅니다. 네. 양무석 이사장님, 민주당은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총력전에 나선 배경은 어떤 건지요? 예, 이거는 뭐 그 진보 보수를 떠나서 여야를 떠나서 네. 한 세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의 문제잖아요. 자연 방사성, 즉 인간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그 해상 투기가 되지 않아도 그리고 폭발하지 않아도 자연 방사성에 노출돼도 그 생명과 건강에 직격탄을 맞는 게 네. 방사능 오염의 그 문제인데 이게 바로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고요. 두 번째 경제가 무너지는 거죠. 말 그대로 수산업의 그 기르는 업부터 해서 잡는 업들이 다 무너지고 유통관계가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네. 그리고 누가 대한민국의 그 수산물을 먹겠습니까? 세 번째는요. 서민들의 경제가 엄청나게 어려워질 겁니다. 자, 소금을 태평양 연안에서 생산된 소금은 이제 먹을 수가 없어요. 인도양이나 대서양이나 안 네. 그러면 소금산에서 수입해서 먹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면 지금 한 봉지 그 1,000원 주고 사다가 나중에는 한 봉지에 5,000원, 10,000원 주고 사야 되는 이 현상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기본적으로 신뢰를 잃은 정치와 신뢰를 잃은 그 핵 폐기수에 대한 국민들의 이 불신들이 갈수록 더 가중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미래 세대에 대한 기본적인 포기입니다. 네. 미래 세대는 그럼 어떻게 살라고요? 대통령이 한 번 잘못 만나가지고 대통령이 오히려 대한민국 국민을 설득하고 있는 이 현상에 있어서 일본의 핵 폐기수를 갖다가 해양 투기를 했는데 그것들을 갖다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했다가 생명과 산업과 그다음에 미래를 한꺼번에 다 잃나 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정미영 전 최고위원님, 대통령실이 국회 환노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한 노란 봉투법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는데요. 세 번째 거부권 행사로 이어질까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저는 대한민국 역사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 봤을 때 세계적으로도 이 민주주의 국가가 탄생된 이래로 이렇게 야당이 다수당이라는 걸 이용해 가지고 법을 뭐 금나와라 뚝딱 거의 뭐 이 수준으로 지금 법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네. 더군다나 이게 예민한 거잖아요. 노란봉투법. 사실은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그 노조가 지금 원하는 대로 만약에 다 한다 그러면요. 결국은 마지막에 가서는 그 노동조합에 소속된 그 노조 그분들 직장을 잃게 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양쪽에서 그 노사가 합의를 충분히 한 다음에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정치적으로 민주당이 다수당이라고 그냥 딱 두들겨 갖고 이런 법안을 막 만들어내면 대통령 보고 어찌하라는 겁니까? 네. 당연히 대통령은 미래를 생각할 수밖에 없으니까 거부권 행사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네. 지금 민주당이 더 나쁜 거는요. 전 정말 이럴 때는 만약에 이게 수사를 받게 된다면 죄질이 나쁘다고 봐요. 왜? 대통령께서 어떻게 하실지 다 아는 거예요. 네. 거부권 행사할지 알고 던지는 거예요. 아니 아무렇게나 막 던지고 있어요. 합의도 안 하고 막 던져요. 그러면 아예 대통령이 뭐 거부권 행사할 텐데 그러면 정치적으로 그 다음에 또 선동하는 거죠. 거부권 했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게 수사적으로는 죄질 나쁘다 그러는 거거든요. 네. 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년 총선에서 네, 양 박사님. 아니 뭐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 심판받아야 됩니다. 네. 저는 발언의 질이 지금 아주 나쁘다고 생각을 해요. 양국관리법, 간호법 다 국회가 충분히 언론하고 이야기해왔던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간호법 같은 경우에는 서명만 하지 않았을 뿐이지 국힘당의 공약이었습니다. 이걸 아무 때나 던지고 정치적 공세로 안 받을 거 알면서 던지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정말 이 발언의 질이 진짜 나쁜 거고요. 노란봉투법 큰 문제 아닙니다. 그동안에 하지 않았던 그 일들을 그 사적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폭력과 파괴 행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과 감류를 넣지만 그 외의 영역에 있어서는 파업의 그 자유라는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노동권에서 보장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런 부분을 고치겠다. 그다음에 하청업체가 하청업체 사장하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서 문제가 안 풀리기 때문에 하청업체가 원청 사장하고 교섭하게 하겠다.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무슨 아무렇게나 던지고 뭐 금나와라 뚝딱 은나와라 뚝딱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내용을 조금이라도 들여다보고 오셔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죠. 아니, 그리고 본인 대통령이 얘기만 기본적으로 하세요. 다른 공약에 사람 대한 얘기하지 파기를 말고. 했던 부분에 아니, 무슨 대해서 야당에 하청업자 얘기하시는 대해서 분이 이야기를 뭐 하면 그런 안 얘기를 되는 하십니까? 거잖아요. 지금 말 같아야 이야기를 아니 하죠. 제가 발언의 질을 문제 삼는 분이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시니까 야당의 질을 하청업자 문제 이렇게 삼았던 분이 얘기해요. 누구세요? 그렇죠. 우리 정책위 아니었었어요? 자, 아니. 여기서 제가 두 분 조금 진정을 하도록 하고요. 마지막에 제가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릴게요. 정미영 전 최고위원님. 네. 윤 대통령이 대국회 대언론과의 소통 강화 행보를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요. 이 국정 기조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대통령께서는 계속 이제 그 국민들과의 소통을 네. 계속 하고 싶어 하셨고 초기 이제 도어 스태핑하다가 그렇죠. 지금 이제 예. 안 그러니까 하고 이제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그 목마름이 계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그 소통을 강화시켜야 되지 않겠나 그런 일환으로 나오는 거라고 봅니다. 네. 윤여준 전 장관이요. 네. 이재명 대표가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의 위치를 존중해서 만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네. 성사될까요? 뭐 성사되기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네. 계속해서 뭐 피의자하고는 안 만난다. 그런데 뭐 피의자가 이재명 대표만 피의자 아니잖아요. 대통령의 부인과 대통령 장모도 다 피의자잖아요. 말이 안 되는 소리를 가지고 안 만나기 싫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지. 안 만나는 이유를 그런 식으로 되니까 모든 국민들이 이해가 안 되는 윤 대통령의 이 정치 태도를 네. 지적하는 거예요. 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